유전 20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는데, 또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이렇게 털색 유전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인자 유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 문제.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유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단일인자 유전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두 개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좀 둘을 구분해 보자면, 단일 인자 유전으로는 쌍꺼풀, 혈액형, 그다음에 귀, 접히는 귀, 귓볼 모양 혹은 이마선 등등이 있고, 다인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 동물 털색도 되고, 그 다음에 눈동자색, 키, 몸무게 등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질에 대해서 이 형질에 대해서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혹은 이렇게 좀 딱딱딱 분리가 되는 반면에,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딱딱 분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형질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키가 160인 사람과 180인 사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50부터 2m까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피부색, 눈동자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일인자와 다인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좀 더 생명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단일인자 유전은 말 그대로 이 어떤 형질에 대해서 유전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거. 다인자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 이상, 한 쌍 초과 두 쌍 이상이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1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혈액형이 조금 특이한데, 혈액형은 A, B, O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로 우리가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혈액형이 다인자라든지 복대립 유전이 다인자라든지라는 오류는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유전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고, 자, 그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1번부터 쉬운 문제는 아닌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렇다는 말은 대립 유전자의 이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추가로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또 중요한데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렇게 염색체 하나에 보통은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연관 같은 경우는 이 라지 B가 여기 있고 스몰 B가 여기 있는 이 염색체 하나에 두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네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염색체 하나당 하나의 유전자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써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얘를 써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를 1로 두고 소문자를 0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10, 10, 10, 얘는 10, 11, 10이 되겠고, 자, 둘이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기 때문에 각각의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해상이 2n이 이런 상태에서 생식세포를 만들어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와서 000이 오는 경우 0부터 111이 오는 경우 3까지가 나올 수 있겠고, 여기서는 최소 010이어서 1부터 최대 3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교배표를 써보면 0, 1, 2, 3 1, 2, 3 얘와 얘가 만나서 1, 2, 3, 4 2, 3, 4, 5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12개의 숫자가 자손의 수정란에 해당하겠고, 이 털색의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손의 털색이 부모 세대의 암컷보다 짙을 확률. 암컷은 지금 1, 2, 3, 4 대문자가 4개니까 이것보다 짙으려면 더 어두운 색을, 대문자 수가 많을수록 어두운 색을 나타내니까 대문자가 많을수록, 그러면 5나 6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5와 6을 여기 표시를 해보고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자, 이 위의 생식세포와 여기의 생식세포의 확률을 각각 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를 각각 곱하면 나오겠죠. 해보면, 자, 0, 1, 2, 3 중에 0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왜냐면 0, 0, 0 한 가지니까. 1 같은 경우는 1, 0, 0, 그 다음에 0, 1, 0, 0, 0, 1 해서 8분의 3 세 가지가 나오고, 2도 8분의 3이죠. 3은 1, 1, 1 한 가지니까 8분의 1입니다. 1, 2, 3을 봐보면 1은 0, 1, 0, 0, 1, 0 두 가지여서 8분의 2. 2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3부터 1, 1, 1, 1, 1, 1 해서 8분의 2. 그리고 나머지는 8분의 4는 2에 해당하겠죠. 그럼 5자리를 보면 얘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4여서 64분의 4. 이 5자리는 64분의 6. 얘는 64분의 2가 돼서 1번 문제 64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2는 64분의 12. 약분하면 16분의 3이네요. 답은 1번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번은 최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인데 1부터 6까지 6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 옳지 않은 것은, 자, 가계도 조사, 사람의 유전을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데 가계도 조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문제를 푸는 거죠. 5번 문제도 그렇고 이 4번 문제도 그렇네요. 이런 거를 가계도라고 하죠. 그래서 가계도는 한 집안에서 특정 유전 형질의 유전 방식을 연구한다. 맞는 복이 되겠죠. 유전자 연구,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없죠. 핵형 분석은 앞단원을 잘 들었으면 이제 알 텐데,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생김새, 염색체의 모양, 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염색체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얘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정상인지.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의 겉모습만 볼 수 있고 유전자 안에 있는 유전자는 밝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형 분석을 통해 유전자는 알아낼 수 없으니까 틀렸고, 3번 쌍둥이 연구. 쌍둥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은 완전히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쌍둥이이고, 이란성은 유전자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일란성 쌍둥이를 데리고 연구를 해보자면 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100% 일치하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이 크다면 형질이 비슷하게 나타나겠지만 어떤 유전병이 환경의 영향이 크다면 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 유전자와 환경이 어떤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좋은 연구가 됩니다. 4번 염색체 연구는 말 그대로 염색체 구조나 수의 이상과 같은 돌연변이가 있는지 연구하니까 맞고, 집단 조사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 가족이나 집안을 넘어서 더 큰 규모인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유전, 질병을 알아보는 것이다. 맞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지금 혈액형과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한다. 이 말도 아까 했던 것처럼 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겠죠. 자, 그럼 혈액형을 또 알아보자면 혈액형은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죠. A, B, O. 이 세 가지는 얘네 A와 B는 우열 관계를 가릴 수 없고 A와 B는 모두 O보다 크다, 그러니까 O보다 우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유전자를 만들어 보면 일단 동형 접합이 있겠죠. AA, BB, OO. 이형 접합으로는 AO, BO, AB가 있죠. 자, AA랑 AO 모두 A형입니다. 왜냐하면 A가 O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B랑 BO도 모두 B형입니다. O는 O형, AB형은 AB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나눌 수 있겠고,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자, O형은 1번 O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OO 되겠죠. 2번 AB, 그다음 3번도 O 무조건 OO. 자, 6번이 OO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이 BO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OO는 하나씩 받아야 되겠죠. 7번도 BO가 되겠네요. 4번에서 B를 받고 3번에서 O를 받으니까 8번도 OO가 되겠습니다. 더 알 수 있는 혈액형은 없겠고, 자, 이제 유전병 기억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이제 가계도를 되게 많이 풀어야 할 텐데, 가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그것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부모가 우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는 3번, 4번 이런 게 있겠죠. 부모일 때 형질이 당연히 둘이 똑같아야 되겠죠.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등장했을 때 부모의 형질이 우성입니다. 그러면 정상과 유전병 기억을 대조했을 때 정상이 우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유전병 기억 유전자가 성염색체 X에 있느냐 혹은 상염색체에 있느냐를 또 구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성염색체로 보통 가정을 해보고 모순이 생겼을 때 상염색체로 확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일단은 정상 유전자를 지은 유전병 기억 유전자를 기억이라고 해보자면, 자, X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여자 기억은 기억이겠죠. 기억이면 하나씩 물려받으니까 3번은 정상 기억하면 문제없이 정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4번이 기억 Y가 되면은 유전병 기억을 나타내야 되는데 4번이 정상을 나타냈네요. 모순이 생겼으니까 이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는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유전병 기억을 가진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모두 기억을 띠고 있겠죠. 왜냐하면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열성을 띠니까. 자, 그러면 3번, 4번은 모두 정상 기억이 되겠네요. 왜냐면 정상 유전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정상으로 발현이 되고 기억을 어쨌든 하나씩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은 모르겠네요. 정상 하나 무조건 가지고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자, 2번과 8번은 모두 기억. 5번은 기억 하나 무조건 받으니까 정상 기억. 1번은 모르겠고. 자, 기억 4와 5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4와 4는 정기억, 5도 정기억이네요. 같네요. 니은 4와 7의 A, B, O, C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4는 BO, 7은 또 BO네요. 같다. 자, 기억에 대한 대립유전자는 X에 있다. 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또 기본적인 가계도 문제 푸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가족이 있네요.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 나왔습니다. 이때 부모가 우성 혹은 자손이 열성이고, 자, 우성 열성을 구했으니까 얘가 성이냐 상이냐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가계도 문제는 이게 두 가지를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우성이냐. 두 번째,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X냐 상이냐. 이 둘의 순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근데 이 지금 5번 문제에서는 딱 보이는 게 지금 이런 가족이 보이면은 보통 뭐가 우성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좀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이 우성이라는 것을 구했고 이제 성이냐 상이냐를 따져본다면 보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보기의 경우에는 성으로 먼저 가정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딸과 아빠 혹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서로 표현하기 다를 때를 주의해서 보면 되는데, 자, 유전병 A니까 뭐 정상이랑 여기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6번이 기억이겠죠. 열성이니까. 근데 아빠 1번은 남자인데 성으로 가정했을 때 Y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정상 Y인데, 정상 Y가 기억을 한데 기억을 줄 수 없겠죠. 모순이 일어났으니까 성은 아니고 상염색체 있겠다라고 바꾸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러면 유전병인 사람 모두 기억. 1번, 2번 모두 정기억. 5번은 정 모르겠네. 7번은 기억 하나 받으니까 무조건 정기억. 4번은 모르겠네. 기억 유전병 A 유전자는 상이 있다. 그쵸? 3의 유전병 A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아니요. 기억으로 동형접합입니다. 참고로 뭐 모를까봐 이형접합과 동형접합을 나누면, 이형접합은 말 그대로 다른 유전자가 접합한 거, 혈액형을 예로 따지자면 뭐 AO, BO, 뭐 AB. 동형접합은 똑같은 유전자가 접합한 거, AA, OO, BB 같은 거가 있겠습니다. 지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A일 확률, 기억과 정기억 사이에서 A가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겠네요. 기억, 정기억에서 기억정, 기억 이 네 가지 경우에서 기억만 A가 되니까 2분의 1 되겠습니다. 답은 답이 없네요. 이게 아니니까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C 다시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가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좋은 가족이 없네요. 뭐 좋은 가족이라 하면은 이렇게 어떤 것이 우성인지 알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없네요. 부모가 형질이 다르고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이 힌트를 줄 테니 풀어봐라라고 준 것인데, 자, 우리는 뭐가 우성인지도 모르고 뭐가 상념색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보자면, 먼저 기억인 사람은 C-가 2개가 있는데 유전병이네요.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지읒, 유전병 유전자를 비읍이라고 해보면, 기억은 똑같은 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병이 나타났으니까 병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C-는 병 유전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알아냈다고 뭐 미음을 비읍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금색체인지 상념색체인지 모르니까. 근데 왜 기억은 바로 쓰냐라고 하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념색체도 항상 2개 있고 성념색체도 XX 2개 있으니까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념색체는 뭐 2개 있지만 사실 44개지만 이제 문제 풀 때 쉽게 말하자면 X, Y이기 때문에 X는 하나인데 상념색은 2개여서 아직 모릅니다. 근데 여자는 어쨌든 이 유전이 성념색체 유전이든 상념색체 유전이든 어쨌든 이 2가지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면은 또 여자인데 이번엔 이 C-가 없네요. 그러면 정정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디귿은 하나 있네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X 염색체, 성염색체라면 C-가 지금 비읍이니까 비읍 Y가 되겠죠. 비읍 Y면 무조건 비읍이 나타나야 되는데 Y는 그냥 없는 취급하니까, 그러면 근데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겼으니까, X로 했을 때 모순이 생겼으니까 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정상병으로 병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또 맞췄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정상과 비읍이 같이 있는데 정상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에 뭐가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인 사람은 무조건 병이겠네요. 그랬을 때 얘는 정상병, 얘는 모르겠죠. 얘도 모르겠네요. 그냥 정땡. 이때 기억, 유전병 P는 상념색체 유전이다. 맞네요. 유전자형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2명이네요. 얘랑 얘. 디귿,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 아이가 유전병일 여자일 확률을 구해라. 자, 리을의 유전자형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를 풀라고 나왔네요. 자, 근데 리을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번, 얘가 정일 수도 있겠고, 2번 정병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정일 확률은 정비읍에서 정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정일 때 얘가 비읍이니까 정과 비읍 만나서 유전병인 사람이 태어나려면 정비읍이니까 무조건 정비읍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0이네 확률이. 그럼 얘는 0이고, 두 번째 정비읍과 비읍이 만날 경우, 일단 정비읍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죠. 곱하기 정비읍과 비읍 만나서 병이 날 확률은 병이니까 또 2분의 1 곱하기 여자일 확률은 또 2분의 1.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다 해서 틀린 게 아니죠. 잘못 푼 게 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를 되게 처음 문제 푸는데 찾으면 되게 잘 푼 건데, 애초에 여기 처음부터 확률을 구했을 때부터가 잘못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정이 날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리을이 지금 표현형을 정상이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비읍 비읍인 경우는 빼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얘는 어쨌든 정정 비읍 비읍에서 자손이 정비읍밖에 안 나오니까 유전병이 안 나오죠. 0인 게 맞고 0은 맞고, 정비읍이 4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정비읍이 비읍 비읍과 만나서 병인 아이가 태어날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여자일 확률은 2분의 1 해서 답은 6분의 1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기역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계도 문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좋은 가족이 있네요. 뭐가 우성이냐면 유전병이 우성. 정상병으로 두고 풀면은, 자, 이번에는 또 성인지 상인지를 또 구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정상 Y인데 이 4번은 병 Y. 자, 근데 병이 2번 엄마한테서 왔겠죠. 왜냐면 Y는 무조건 아빠한테서밖에 못 오니까. 내가 병을 가지면 병이 우성이기 때문에 얘가 2번의 표현형이 유전병 여자여야 되겠죠. 근데 정상이니까 지금 X로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니까 아이는 상념색채 있다. 다 지우고, 그럼 이번에는 정상인 사람은 무조건 정정이겠네요. 3, 4번 병정, 4번 병정. 여기서 조금 팁이라고 하자면 우성인 형질의 유전자를 앞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정이라고 썼죠. 왜냐면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때는 정상이 우성이라서 정병이라고 썼었고. 그래서 8번은 병 모르고 6번은 병정이네요. 자, 5번은 정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을 하나씩 받아서 1번은 무조건 병정이 됩니다. 기억, 성염색제 존재한다 틀렸고,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죠. 6번 여성이 정상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정상인 남자는 무조건 정정이죠. 6번은 비읍 지읍. 유전병을 갖는 남자 아이를 낳을 확률. 자, 유전병을 갖는 아이는 2분의 1이죠. 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곱하기 남자아이까지 하면 또 2분의 1에서 4분의 1, 25% 맞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디귿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표현이 나왔고 대립 유전자는 2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얘는 단일 인자 유전이겠죠. 아무리 표현형이 3개가 나와서도. 그래서 니은 다인자 유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7이 스몰 a 스몰 a다 이렇게 했고, 자, 그럼 10과 11은 7에게서 무조건 하나씩 받으니까 스몰 a 스몰 a가 있겠네요. 근데 10과 11이 서로 같고 7과는 구분되니까 여기 스몰 a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돼서 물결이 라지 a 스몰 a, 고든머리가 스몰 a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금색체가 되겠네요. 왜냐면 상금색체를 했을 때 당연히 안 되니까. 자, 그다음 6번을 보면은 이네 둘과는 다르게 곱슬머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6번이 라지 A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6번은 1번과 2번으로부터 라지 A를 하나씩 받았으니까 1번과 2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4번도 9번도. 자, 3번, 5번, 8번 모두 이거겠죠. 기억, 상념색체를 받고 자녀가 물결머리를 가질 확률. 자, 11이 라지 A 스몰 A가
곱슬머리는 라지네요. 라지와 결혼해서 물결머리 가져요. 물결머리는 라지스머리. 이렇게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 맞네요.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가게도 나왔고 이번에는 뭐가 우성인지 줘버렸네요. 라지 A가 A 다시에 대해서 우성이 있고, 근데 A가 뭐 정상인지 유전병 기억이 정상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구해야 되겠고, 근데 여기를 보고 유전병 기억이 우성이네요. 자, 그리고 성염색체로 가정해 봤을 때 기억 이게 아니라 5번이 정상 Y인데, 정상이 3번으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되고, 그 3번이 정상 기억일 것이고 혹은 기억 정상일 것이고, 2번이 정상 Y 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기억 Y, 6번이 그러면 기억을 무조건 가지게 되네요. 4번으로부터. 왜냐하면 아빠는 딸에게 Y를 줄 수 없으니까. 기억을 가지는데 기억이 우성인 상황에서 정상이 나타났으므로 X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상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풀어보면 정상인 사람은 무조건 정상 기억인 사람은 그럼 3번 4번 모두 기억 정이겠네요. 1번은 모르겠네요. 기억 땡. 자, A와 A 다시는 모두 성에 있다. 아니죠. 상에 있고, 3의 유전자형은 이형적합. 기억 정. 그렇네요. A 다시는 지금 열성이니까 우리가 푼 거로는 지읒을 가지면 되네요. 이 가계도에서 지읒을 갖는 사람은 몇 명이냐? 2번, 3번, 5번, 6번, 4번 모두 5명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물론 1번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3명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틀렸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염색체 있다고 좋네요. 그 다음에 2와 4의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일하다. 자, 1, 2, 3번 예를 보고 정상이 우성이고, 자, X 염색체이므로 뭔가 정상 병이라고 해보면 얘는 무조건 병 Y, 정 Y. 이 병은 얘한테 맞겠네요. 얘는 정병이겠네요. 4번도 정병. 왜냐면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병을 가진 딸의 확률은, 자, 그러면 병 Y와 정병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이 중에서 유전병을 가진 딸은 얘밖에 없네요. 얘는 딸이긴 하지만 정상인 딸이겠죠? 그래서 아니고 얘네 둘은 둘 다 아들. 따라서 답은 3번 4분의 1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가지 이상의 되는 유전자에 의해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것을 복대리 유전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겠죠. 2번 일란성 쌍둥이 형질 차이는 유전에 의한 것이다 아니라 환경에 의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전자는 똑같으니까. 3번 상염색체 유전은 자손에서 특정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 성별에 관계없이 같다. 그렇죠. 상염색체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입니다. 4번 직접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뭐 핵형 분석, 혹은 뭐 유전자 분석 등이 있겠죠. 실제로 사람의 뭐 어떤 뭐 머리카락이나 살점을 떼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5번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DNA 염기 서열을 파악할 수 없죠.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너무 깊게 들어갔죠. DNA 염기 서열은 이런 거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인데 이 염기를 알아낸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유전병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기까지는 알 수 없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보면은 생명이 나왔습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정상이 생명보다 우성이고 X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가족이 있네요. 정상이 우성임을 증명해주고, 자, X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써보면 정상을 X로 나타내고 생명을 X-로 보통 나타냅니다. 뭐 다르게 마음대로 나타내도 되겠죠. X-Y, XY. 그 참고로 이제 아까 보통 여자부터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는데 이렇게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판단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경우에는 남자부터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쨌든 XY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형이 곧 바로 유전자형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을 더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X염색체라고 확정된 경우에. 6번 X-Y 얘는 X-XY XY. 자, 남자와 열성인 여자를 다 써놨고 보면은 4번 X-는 1번에게서 왔겠죠. 1번은 X 다음에 4번은 8번에게 X-를 줄 수밖에 없죠. 8번 X. 5번을 보면 11번 때문에 X. 3번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생명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아니죠. 7과 8 사이에서 정록 생명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XY와 XX-에서 정록 생명은 X-Y밖에 안 되네요. 4분의 1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3번과 9번이 다 아니죠. 3번 혼자죠.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